자,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전기차를 안 타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결국 우리 전기차 세상으로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다 바뀌어갈 거잖아요. 이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죠. 전기차를 사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재밌는 뉴스가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PNC, 아마 국내에서 PNC를 소개한 방송은 저밖에 없을 건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지난 2월에 발표됐죠. 이거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막 첫날에 막 엄청 막 몰리고 뭐 2만 명 몰리고 뭐 휠베이스가 뭐 3m가 되고 뭐 길고 뭐 오버행 짧고 막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그러고 여기에 유럽하고 해외는 완판됐다 막 이런 거 난리 났었잖아요. 이 아이오닉의 두 가지가 좀 독특했는데요. 한 가지는 V2L이라고 하는 로딩 방식, 일본 업체의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용됐고 실제로 한다 말은 했지만 실제 적용하기는 아이오닉이 두 번째로 적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PNC라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내 최초로 적용을 한 겁니다. PNC가 도대체 뭐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시죠? 이건 막 이렇게 껴가지고 러닝머신 돌리고, 그죠? V2L은 뭐냐? 자동차에서 가전제품으로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는 방식이다. 그래가지고 랩탑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러닝머신을 세대 기준으로 17시간 동안 연속 가동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최고 출력은 3.5kW.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올린 포드 F-150 라이트닝 트럭에는 이게 9점 얼마였죠? 그래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랬죠. 아무튼간 3.5도 큰 거니까 3.5에서 나오는 게 요 정도 출력, 거기에 70%를 사용하는 요런 V2L 기술이 들어간 게 아이오닉이었다라고 이슈가 됐었죠. 요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서 확장을 하면 V2G라는, 이게 자동차가 충전을 하기도 하지만 일방향이 아니고 얘가 방전을 해가지고 스마트 그리드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면 얘가 ESS 될 수가 있고 재공급, 그리드, 전기망에다가 다시 공급을 할 수도 있는 걸로 양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전하면서 충전되어 있는 전력을 내보내는 거죠. 여러분들 그 태양광 이런 거 지붕에다가 설치하면 내 집에도 쓸 수 있지만 내 집에서 남는 전기를 밖으로 뽑아가지고 그리드를 보내서 돈을 받죠.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양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판매할 수 있다는 거지. 태양광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EV 자동차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판매하느냐? 뭐 기름을 넣어가지고 떼가지고 판매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전기를 판매할 수 있을까? 그 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친환경 발전의 경우 제약 조건이 있죠. 어떤 제약 조건? 기상 조건. 24시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해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바람이 안 불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보조해 줘야 되는데 그 창고 뭐야? 전기 창고 ESS. 지금 롱레인지 기준으로 보면은 아이오닉 5가 72.6kWh예요. 요게 지금 한국인의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일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뭐 1인 가족이라면 훨씬 오게 쓰겠죠.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이게 ESS로 쓰기에 생각보다 괜찮은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본이 닛산 리프가 세계 최초로 V2G를 지원을 했었어요. 이 리프가. 그래가지고 일본 지진이 발생했을 때 비상전력으로 공급을 했었죠. 요게 내연기관이지만 포드의 트럭에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현재는 5천 가구 이상의 일본 가정에서 닛산 리프를 전력 공급원으로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도 곧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도 이렇게 되겠죠. 지금 뭐 포드 F-150도 나오고 사이버 트럭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은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현실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느냐? 요렇게 벌겠다는 거지. 요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요렇게 벌겠다는 거지.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잘 보시면은 심야 시간, 경부하 시간이라고 하는데 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킬로와트당 약 50원에서 60원 수준이에요. 꽉 채워. 기름을 꽉 채웠다. 이렇게 하는 거지. 걔는 꽉 채웠다가 파는 거야. 언제 팔아? 여름이요. 특히 여름에 에어컨 많이 돌릴 때 한전에다가 파는 거죠.
무려 얼마를 받고 3배를 받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동차를 타는데 자동차에 기름 탱크를 이만한 거를 해놓고 여기다가 기름 탱크를 하나 더 얹어가지고 여기다가 기름을 꽉 채워. 그리고 자동차를 안 타고 있다가 기름값이 올라가면 뽑아서 주유소 가서 파는 거예요. 주유소 가서 자 아저씨 기름 사세요. 얼마에 살까? 뭐 지금 시가로 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시가. 한국 가면 이게 많더라고요. 시가. 개를 먹어도 시가, 뭐를 먹으러 가도 시가, 장어를 먹으러 갔는데도 시가. 나는 시가 해가지고 시겁했네. 그러면 자동차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진짜? 기름 탱크가 컸다면 기름 쌀 때 저번에 막 기름값이 막 마이너스로 기름 좀 제발 가져가 이럴 때 있었잖아요. 코로나 생기고, 그죠? 기름을 왕창 세워놨다가 기름이 비쌀 때 팔면 안 될까?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기름에서는 뭐 펌프로 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전기차는 생각해보세요. 지금 70, 72 무려 이게 6일에서 7일을 쓸 수 있는 전기량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 팔어? 에어컨 쓸 때. 이거 약간 그 부루마블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게 72나 갖고 있으면 한 3일 정전 된다고 해도 나는 한 30은 내가 갖고 나머지 42는 팔아도 되잖아요. 팔아. 팔아. 괜찮지 않아요? 300원 기준 해도 완충하면 2만원. 생각해보면은 돈이 얼마 안 되나? 72kW 곱하기 190원. 이거 얼마 안 되나? 야, 이거 뭐 이렇게 얼마 안 되나, 돈이?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 안 되네요. 장사가 아주 크게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된다. 그런 이게 1910원으로 올라갈 수도 말라는 법은 없잖아. 그죠? 이게 1910원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럼 비싼 거지. 오케이? 여러분들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뭐냐? 돈은 벌겠는데 전기차를 지금 한국에서 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도 비슷해요. 근데 한국에 가서 제가 그때 김상현 기자랑 전기차 타고선 동해안 가다가 느낀 건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상당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충전소에 맞는 무슨 충전 멤버십이라는 게 있어요. KT 뭐 이런 멤버십이 다 카드가 또 있어요. 이거를 가입을 해야 된대. 가입을 하고 충전을 하려면은 거기에 또 충전 카드가 있어야 된대. 충전소에 맞는 카드가 또 있어야 된대. 되게 불편해. 멤버십에다가 충전 카드? 오케이. 거기까지 만들었다고 쳐요. 내려야 돼. 내려야 되면 이게 또 지금이야 뭐 괜찮겠지만 비 오고 눈 오고 태풍 불어도 내려야 돼. 주유소처럼 안 내려도 아저씨가 오셔서 뭐 셀프 하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 셀프 아니고 한국은 아직도 많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해주시죠. 뭐 학생들이 해주나? 와가지고 주유소에다가 얼마요? 그럼 만땅이요? 뭐 이래가지고 넣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전기차 하려면 내려야 돼. 내려야 되고 내려서 또 태그를 해야 되죠. 뭐 카드를 내주세요. 뭐 이건 주유소 할 때도 마찬가지니까 카드 태그 하는 거는 뭐 오케이라고 쳐요. 맞는 멤버십 넣고 뭐 맞는 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기차 정보를 하나하나 눌러야 돼. 와 이게 골 때려. 이게 내가 무슨 전기차를 쓰는지 타입을 또 맞춰야죠. 내 전기차 이거 그 코드에 들어가는 방식 있잖아요. 이거 뭐 유럽 방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뭐 여기는 예제로 뭐 SM3니 뭐 레인이 뭐 스파크니 막 있었지 아이오닉이니 써 있잖아요. 요거 방식 맞춰야 돼. 잘못 누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 짜증나죠? 여러분들 게임하다가 다시 시작해 보시는 분들 아시죠? 그 빡침. 이제 내가 넣으려는 또 충전량을 또 넣어야 돼. 내가 얼마 넣을게요 라고 또 얘기해야지. 내가 얼마 넣을게요 라고 해야 돼. 이게 또 돈이 또 없는데 또 이 양 잘못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김상윤 기자랑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안 되는지 몰라서 3,000원 막 처음에 해보고 3,000원 휙 날라가서 잘못돼가지고 돈 또 날라가고. 아니 작동 안 되는 전기차도 많고요. 여기 전화번호 써 있는데 충전소 전화해도 뭐 자동응답이고 잘 안 되는 충전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충전기를 또 옮기고. 아무튼간 상당히 불편해요. 이제 다 됐으면 충전기 열어서 꽂아야 됩니다. 꽂고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타야 돼. 아직 상당히 불편하죠 여러분. 타야 돼. 왜 타요? 기다려야지. 타서 기다려야지. 뭐 여기서 기다리지 않고 뭐 딴 데 가서 뭐 커피 마시고 오시고 뭐 하셔도 되겠지만 아무튼간 기다려야지. 좀 길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길죠. 자 끝나면 또 다시 오셔야죠. 오셔가지고 내리든지 뭐 오시든지 오셔서 물어주고 다시 타면 끝. 오케이.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뭐 간단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12단계로 나눠가지고 그냥 뭐 복잡하다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좀 과장된 면도 있다고 보시고만 그냥 있는 그대로 저런 단계를 거쳐서 한다라는 거 하는데 이게 PNC라는 거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PNC가 뭐냐? 여러분 그 PNP라는 건 들어보셨죠? 플러그 앤 플레이. 플러그 앤 찰지입니다. 그냥 내려서 카드 없이 그냥 내려서 꽂으면 안 돼요? 내려서 꽂으면 안 돼? 사람의 머리는 늘 불편함에서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량 정보와 결제 정보가 사전에 등록이 돼 있다면 그리고 커플러가 연결되면은 차량을 자동적으로 내 차가 무슨 차인지 내가 뭐 레인지 뭐 아이오닉인지 식별만 자동적으로 해준다면 그 다음에 충전한 만큼 등록된 데서 결제 정보를 가져가면 하이패스처럼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방식이 있으면 쉽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PNC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딱 얘기하시네요. 그죠? 테슬라는 이미 하고 있죠. 왜? 테슬라는 이미 자기네 차에 자기네 충전기니까 무슨 차인지 인식할 필요가 없지. 개편해요. 그죠? 개편할 수밖에 없지. 이게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거를 타보고 충전하신 분들은 아는 거지. 테슬라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개편하지. 왜냐면 내려서 꽂으면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잖아. 내려서 꽂으면 되잖아. 그죠? 테슬라의 그 슈퍼차저의 그 메리트.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회사들도 따라가야죠. 다른 회사들은 따라가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BMW도 만들고 현대도 만들고 뭐 GM도 만들고 포드도 만들고 이제 다 만들잖아요. 이놈들은 다 만들잖아. 다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하려면은 야 다 모여봐 해가지고 만들어야 돼. 아이소에서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각각의 프로토콜을 규정을 합니다. 아이소 15118-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다시 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 레이어를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결제를 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게 왜냐면 여기 해킹되면 안 되니까. 테슬라야 자기네 거가 자기네가 하면 되지만 이거는 충전 사업자 따로 있고 자동차 만드는 애들 여러 군데 따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결제해주는 뭐 비자 마스터 얘네들 따로 있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을 하고 해킹에 대해서 보조를 안 해놓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그래서 모든 충전기가 모든 차종에 대해서 PNC가 되려면 국제 표준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고 했죠. 그죠? 아이소 15118이 이미 완비가 돼 있어요. 완비가 돼 있다. 완비는 좀 그렇지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PNC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뭘까요? PNC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PNP에서 많이 본 것 같다. 그죠? 전화기. 요게 왜 비슷하냐? 잘 설명드릴게요. 이게 복잡하다고 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화기를 생각하시면 딱 돼요. 전화기는 애플이든 삼성이든 화웨이든 상관해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그냥 꽂으면 되잖아요. 왜 상관없을까요? 딱 꽂은 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뒤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소프트웨어를 패치, 사용자를 인증하고 핸드폰을 진단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뒤에 숨어져 있는데 이게 케이블 하나 꽂으면 다 되잖아요. 전기 아무거나 그냥 아무 충전이나 딱 꽂는다고 그냥 충전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통해서 여기다 컴퓨터 연결하면 컴퓨터에서 다 읽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에서 내 전화기에 대한 정보 다 읽잖아요. 데이터도 하고 다 패치 다 되잖아요. 그죠? 요거 하는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핸쉐이크. 고급 용어 나왔다. 핸쉐이크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핸쉐이크 한다는 게 그 악수한다는 거잖아요. 나랑 너랑 동의했음. 오케이? 컴퓨터랑 핸드폰이랑 딱 케이블로 연결하면은 오케이, 나 너 누군지 알았고 나도 너 누군지 알았어. 인증. 끝. 하고선 패치도 업데이트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컨셉을 자동차한테 핸쉐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가 와. 난 너 어떤 자동차인지 상관없어. 난 어떤 충전기인지 상관없어. 둘이 연결이 딱 되면 파워라인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패치, 사용자 인증, 진단, 검색, 양방향 충전, 결제까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시겠죠? 보안이 중요하겠죠. 그죠? 보안하면 옛날에 제가 광고했던 사이버 시큐리티가 생각이 나시죠? 누구였죠? 아우토 크립트였죠. 생각이 막 와타리 같은. 광고도 그 옛날에 받았었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내리지도 않고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BMW가 지금 하고 있는 무선 충전, 아예 테슬라처럼 내려서 꼽는 것도 불편하다 이거지. 아예 PNC가 그냥 돼버리면 야 내리지도 말고 그냥 운전해가지고 세워만 놓고 내려가면 알아서 결제하고 충전하고 다 되는 거잖아.
무선 기술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진짜 이 PNC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는 거죠. 신기하죠? 요게 될 것 같아서 이제 아무튼 무선 충전이 과연 될 거냐 말 거냐 뭐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국제 표준은 이미 발빠르게 마련이 되고 있어요. 2954 그다음에 15118 아까 전에 말했던 15118의 다시 2 부제에 이미 어떻게 할 거냐, 통신 프로토콜은 어떻게 무선 통신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레인지는 어떻게 잡을 거냐, 뭐 여러 가지 안전은 어떻게 할 거냐, 보안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매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를 규정해 놓은 국제 표준이 발빠르게 마련이 되고 있어요. 요게 된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내려야 되는 이 불편함,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눈이 와도 내려야 되는 이게 아니고 아저씨 만땅이요 하는 것처럼 그냥 충전해 놓고 차 안에서 전화기 보면서 영화 보면서 쉬면 되는 거죠. 충전이 무선으로 된다면 결제도 내가 카드를 찍을 필요도 없고 되니까. 그러니까 PN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한번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전기차 배터리도 전기차에서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다 보시다시피 이게 하이패스처럼 충전을 해주거나 뭐 이런 식도 생각을 하고 있대요. 길에서 무선 충전하는 방식. 이건 잘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뭐 아스팔트 밑으로 충전기를 심어가지고 한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달리면서 충전하면서 결제하는 이런 방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와서 내가 그리드에 가서 꽂아놓으면 우리 집이 됐던 우리 집에다가 꽂았던 아니면 이런 충전소에 가서 꽂았던 파워가 모자릅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 보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뉴스에서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발전소가 모자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전기차 소유주분님들 얼른 가까운 충전소로 가서 전기차를 꽂아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이런 뉴스가 나올 날도 멀지 않았다. 왜냐하면 발전소의 전기 용량이 부족하면 전기차 배터리에서 연결해서 이것이 뭐 5만 대가 꽂아졌다. 그러면 이 5만 대가 예를 들어서 뭐 3kW씩 곱해준다. 그러면 얼마예요? 15만 킬로와트가 공급되는 거잖아요. 백투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와서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지. 약간 헌혈 피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다 꽂아 놓으면은 알아서 뺐다 꽂았다 모자르면 넣어주고 필요하면 빼가고 뭐 이러면서 알아서 세워놓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왔는데 한 달 동안에 뭐 외국에 출장 갔다가 왔는데 한 달 동안에 애가 꽂아서 알아서 돈을 뭐 하루에 10,000원씩 벌어줄 수도 있죠. 그죠? 하루에 10,000원씩 꿀이죠. 하루에 10,000원씩 밤에 충전했다가 낮에 팔았다가 밤에 충전했다가 낮에 팔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충전 갔다 왔는데 30만 원 통장에 딱 꽂혀 있으면 꿀이죠. 꿀. 그럼 이렇게 좋은 기술을 왜 빨리 안 했을까요? 이거 진작 했으면 됐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450원인데 그거 벌자고 누가 가서 꽂을까? 그래서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제조사가 혼자서 못 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뭐냐면 충전기도 사업자가 몇 개가 있어요. 그죠? 충전기도 한 놈이 하는 게 아니야. 거기다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도 한 놈이 아니야. 이것도 뭐 5개 회사에서 10개 회사가 있다고 쳐. 여기에 또 결제하는 놈들도 또 몇 개가 있어. 여러 회사들을 다 아울러야 되니까 자동차 제조사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차량, 충전기 모두 다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야. 제조사는 이게 너무 해야 될 게 많고 귀찮으니까 이런 거는 외주 주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어렵고 PNC 직접 충전기 직접 깔기도 힘들고 충전사는 또 충전소 나름대로 차량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특정 제조사만 또 해줄 수도 없고 현대자동차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BMW도 뭐 제주도에 막 깔려가지고 막 쓰러져 가는 거 보셨잖아요. 이런 거를 하기가 힘드니까 중간자 PNC를 할 수 있는 중간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업체에 이건 분명히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 그죠? 이 돈이 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하는 업체가 없을까? PNC는?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미 유럽은 충전 사업자의 천국이랍니다. 노르웨이는 뭐 제가 그때 노르웨이 광고해드렸죠. 전기차 89%.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는 이런 애들이 많아요. 플러그 서핑이라는 130개 이상의 차징 포인트 그 PNC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 또 제일 큰 게 여긴 것 같아요. 30만 개 정도 돼요. 30만 개의 차징 포인트. 이털 차지는 뭐냐면 양방향 차지를 하는 허브젝트라는 회사가 있다. 양방향이 이미 되고 있다는 거죠. 유럽은. 그죠? 30만 개. 생각보다 엄청 많죠. 한국은 없냐? 한국도 찾아봤더니 그리드 위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뭐 하시는 데인지 여기도 아마 충전소 하는 데가 아닌가. 그리고 옛날에 광고에 줬던 아우토크립트가 또 등장하네. 근데 이 업체는 V2X로 옛날에 내가 광고를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V2X의 보안이 중요해서 블록체인을 했다라고 그때 광고를 했었는데 PNC도 하는지는 몰랐어요. PNC까지. 그러니까 이 업체는 이것저것 이쪽 관련된 거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랑 그리드 관련된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도 유럽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로밍도 할 수 있다니까, 이런 업체들의 외국 나가서 유럽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이런 시장을 좀 뺏기를 희망하고요. 이게 정말로 복잡하다라는 것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나 끼어들기가 쉽지 않다. OSI 레이어가 이미 7단계의 지금 피지컬, 데이터, 네트워크, 트랜스포테이션, 그 다음에 세션, 프레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7단계를 거쳐야 되고, 7단계를 하나하나 다 정의해 놓은 프로토콜을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PNC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는 업체도 아직 많지 않은 거고, 찾아봤는데 요거밖에 못 찾았거든요. 이 업체도 많지 않은 데다가 요 업체들, 한국 업체들이 활발하게, 옛날에 제 광고 영상에서 얘네들이 중국에도 발주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도 접수해서 한국이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 한국 업체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되면 그냥 사용해서 꿀 빠시면 되는 거죠. PNC에 대한 기술은 잘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요게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지만 이미 아이오닉에는 요게 활성화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받아주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오닉에는 PNC가 있다고 하니까 국내 최초로 적용됐다고 하는데, 이걸 왜 광고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